19살 때 서울에서 우연히 그 오칠예술을 보게 돼요. 오칠예술에서 그 다양한 색, 그 다음에 평면과 입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 종합예술 같은, 거기서 그 오칠예술에 빠져서 전공을 바꾸게 되죠. 30살 때 그 제 공방을 창업을 합니다. 해송공예라고 하는 공방을 창업을 해서 처음에는 가난을 물리치려고 상업공예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그 공예품을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의 그 주요 백화점의 생산과 직영을 같이 하면서 딱 10년을 했는데 10년 동안 제법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여러 공모전 출품에서 상도 많이 받고 뭐 조합장 이런 그 이제 그 직능 관련 언론에 50회 이상 꽤 화려한 이제 그 공예인의 삶을 살았는데 40이 되던 해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죠. 10년 동안 그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스승님이 국가무형문화재신데 그 서울을 10년 동안 오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0대던 해에 충남도에서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고요. 그 후부터 쭉 꾸준히 이제 50부터 이제 작품 활동에 매진을 하면서 저를 찾아가는, 한 생 살다 가는데 내가 점 하나 찍어 놓고 가야 되겠다. 이 삶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 점 하나 찍어 놓고 가겠다는 서원을 이제 마음에 품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꿈이 크면 몸이 고달파요. 예, 생활도 고달프고. 그렇지만 이제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오고, 그게 이제 정부로부터도 인정이 돼서 50살에 그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작품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문화유산이 될 만한 작품을 하나 남겨놓아야 되겠다. 이제 그 꿈이 점점 익어가는. 현재 저는 이러기 위해서 여태까지의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작품을 낳기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것 같고요. 지금에 닿는 작품들이 진정으로 이제 문화유산이 될 만하구나라는 걸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전통은 인류의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역사책인 것이죠. 전통을 공부하면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는데, 그 기억의 저장소를 그 시대로만 묶어놓기 때문에 현대가 반영이 안 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를 전통으로 두고 나무의 잎과 꽃은 현대에 두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래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런데 뿌리는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작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 삶도 사랑합니다. 제 인생도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는 그 패턴이 있는데요. 저는 그 꾸준함을 이렇게 습관으로 몸에 길들여서 영감이 언제든지 떠올라요. 뭐 스치는 바람결, 좋은 햇살, 빗방울, 눈송이, 뭐 새울음소리, 어느 곳에서든지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래 이제 저를 풀어놓고 쉬는 시간은 주말에만 오롯이 나 문제필의 정신으로 작품을 상상하고 그 뜻을 세워도 작품을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작품은 호흡이 깊고 길어야 이렇게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호흡이 거칠고 호흡이 짧으면 이게 깊은 작품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몸을 작품에 최적화된 몸으로 만들고, 정신 상태가 작품에 최적화된 그 정신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삶과 작품이 그냥 일치되는 생활, 그게
진정한 작품이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글은 말을 다하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하지 못하고, 그래서 형상을 세워서 그 뜻을 전달하는데 그 형상이 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과 글 이전의 언어가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작품은 아기가 보든 어른이 보든 언어가 통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보든 작품을 보고 먼저 마음이 와서 닿는 거, 그게 저는 작품의 본질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작품의 설명이라든가 해석은 그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품을 하면서도 뭐 어떤 평론가의 입이라든가 혹은 뭐 동료 이렇게 작가들의 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먼저 와서 하는 작품, 그게 저는 언어 이전의 그 작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 생활이 먼저 그 작품과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작업의 특징은 이게 자연 물질인 오칠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어요. 대작 같은 경우는 뭐 1년, 2년씩 걸리고, 작은 작품도 짧아도 다 4, 5개월씩 걸리는데 그 일이 매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구상했었던 그 마음, 그게 중간에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마음이 변할 수 있고,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끌고 가는 것들이 늘 나한테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런 이제 습관이 생긴 거죠. 차를 내리고 또 나한테 질문하고 또 그 저녁 시간에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한테 작업하고 이렇게 일치시키기 위한 훈련, 또 생활 습관, 늘 작품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같았는가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매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서 한번 품었던 마음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매우 어렵지만 작품이 삶을 바꾼 것 같아요, 저는. 뭐 생활 태도, 습관,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또 세상한테 전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작품을 통해서 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남겨질 작품이 더 좋은 작품,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작업실에서 죽는 게 소망입니다. 맑은 정신에 작업실에서 죽는 게 저는 그 소망입니다.